고무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43쪽 다섯째 줄부터 전개 세 번째가 시작되는데요.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도 좋은 날씨였다. 먼 산은 선잠 깬 여인의 눈시울처럼 자꾸만 선이 희미해오고 수양버들은 아지랑이가 간지러운 듯 한들거렸다. 보리싹은 제법 파릇하고 남향 담 밑에는 민들레가 놀란 듯 활짝 피었다. 오늘따라 엿장수는 일찍 왔다. 엿장수가 오는 시간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이 마을 아이들에게는 작지 않은 사건이었다. 또 하나 의외의 일은 한 담배 참식이면 다음 마을로 가버리는 엿장수가 오늘은 제법 아이들과 시시덕거리고 놀기를 시작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길목 타장 마당에서 아이들과 띨띠기까지 하다가 점심때 가까이 해서야 다음 마을로 건너가는 것이었다. 다음 날도 좋은 날씨였다. 지금 날씨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간접적으로 남이와 엿장수의 관계가 좋아질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날씨를 통해 드러내 보여주는 것인데요. 가끔 드라마에서도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비가 내린다거나 또는 먹구름이 낀다거나 이런 날씨를 통해서 드러내주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 날씨를 통해서 두 사람의 관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보면 먼 산은 선잠 깬 여인의 눈시울처럼 이라고 해서 마치 사람처럼 그렇지만 뭐뭐처럼 그래서 사람에 빗대면서 직유법으로 지금 적고 있는데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봄 풍경을 적고 있는데 아지랑이 때문에 산이 어른어른하게 보이는 걸 마치 선잠, 잠깐 잠이 들었다 깬 여인의 눈시울처럼 좀 희미해 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리싹은 제법 파릇하고 남향 담 밑에는 민들레가 놀란 듯 활짝 피었다. 민들레가 놀란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 직유법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따뜻하고 활창한 봄 풍경을 적고 있는데 민들레가 활짝 핀 걸 마치 깜짝 놀란 사람에 비유해서 생생하게 지금 봄 풍경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엿장수는 일찍 왔다. 왜 일찍 왔을까요? 당연히 남이를 보고 싶어서 지금 일찍 왔겠죠. 그래서 남이에 대한 호감이 드러난 행동입니다. 또한 담배 한 참씩이면 참 그러면 일을 시작해서 약간 그 다음 일을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 일을 시작해서 일정하게 쉬는 때까지의 사이를 한참이라는 담배 한 참씩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엿장수가 오늘은 제법 아이들과 시시덕거리고 놀기를 시작한 것이다. 역시 호감을 드러내는 표현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되고요. 길목 타장 마당에서 애들하고 띨뜨기를 하기도 하고 점심때까지 놀다가 다음 마을로 넘어갔다라는 것도 엿장수가 남이를 좋아하다 보니까 일찍 와서 오래도록 이 마을에 머물다가 가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어집니다. 아이들은 어제의 모양으로 엿을 한 동강이씩 주지 않고 가는 것이 퍽이나 섭섭한 눈초리로 뒷골을 바라보았으나 보리쌀 삶을 즈음해서 엿장수는 또 왔고 해가 져서야 돌아갔다. 다음 날도 그랬고 그 다음 날도 그랬다. 다만 전날과 다른 것은 영희와 윤희에게 엿을 한 가락씩 쥐어주고 간 것이다. 동네 아이들은 영희와 윤희가 무척 부러웠다. 날씨는 한결같이 좋았다. 산기슭 잔디 언덕에는 쑥 싹을 캐는 소녀들의 색 낡은 분홍 치마가 애틋하게 정다워 보이고 개울가에는 냉이랑 독새랑 엿기랑 미나리랑 싹이 뾰족뾰족 돋아났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보리쌀 삶을 즈음해서 또 왔고 해가 져서야 또 왔다라고 했는데요. 남이에 대한 엿장수의 호감이 드러난 표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날과 다른 건 영희와 윤희에게 엿을 한 가락씩 쥐어주고 가는 것이다. 나미가 돌보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영희와 윤희에게 엿을 주는 행위도 또한 나미에 대한 애정이라는 것, 나미에 대한 호감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이라는 거 알 수 있으시죠? 여기 날씨는 한결같이 좋았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냉이랑 독새랑 엿기랑 미나리랑 싹이 뾰족뾰족 돋아났다. 새싹이 돋아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엿장수의 마음에도 사랑이 싹 트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배경 묘사를 통해서 엿장수의 심리, 사랑이 싹 트는 마음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날씨는 한결같이 좋았다. 계속해서 둘의 사이가 상당히 좋았다는 것을 날씨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엿장수는 한결같이 왔고 와서는 갈 줄을 몰랐다. 어떤 날은 벙글벙글 웃었고 웃는 날은 애들에게 엿을 나눠줬으나 벙어리처럼 덤덤히 앉았다가 가는 날은 엿 맛을 못 보았다. 그렇게 아이들은 엿장수가 오면 옆함보다 먼저 엿장수 눈치부터 보는 버릇이 생겼다. 요즘은 그 덥수룩한 머리에다 기름 칠갑을 해가지고는 억지로 빗어 넘기고 또 옥색 인조견 조끼도 입었다. 낯익은 동네 안악들이 엿장수 요새 장가 갔는가배 라고 할라치면 엿장수는 수직게도 씩 웃으며 그 펑퍼짐한 얼굴을 모로 돌리곤 했다. 어떤 날은 벙글벙글 웃었고 당연히 나미를 만난 날 또는 나미하고 관계가 좋은 날은 웃었고 어떤 날은 벙어리처럼 앉았다 갔다는 얘기는 벙어리처럼 직유법인데요. 말없이 앉았다 갔다는 이야기는 나미를 만나지 못했는 모양이네 라는 걸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기름 칠갑을 해가지고 빗어 넘기고 옥색 인조견도 입었다라는 얘기는 누가 엿장수가 지금 외모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으시죠? 어느 때 외모에 관심을 가질까요? 당연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엿장수가 외모에 신경을 쓰는 이유도 남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동네 안악들이 장가 갔나배 라고 이제 멋있게 하고 다닌다고 한마디 하면 엿장수는 수줍게 웃는다 라는 말을 통해서 엿장수가 순박한 성격이라는 것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 칠갑이란 말 나왔는데 무슨 칠갑을 해가지고 그러면 물건의 겉면에 다른 물질을 흠뻑 칠해서 바를 때 칠갑이란 표현 쓰고요. 인조견 그러면 사람이 만든 명주실로 짠 비단 옷, 그러니까 좋은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루는 철수가 저녁을 딴 데서 치르고 늦게 돌아오는데 어떤 젊은 사내가 대문 틈으로 정신없이 집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철수는 이놈이 바로 좀도둑이거니 하고 손가방으로 공둥짝을 후려치며 웬 놈이냐 하고 고함을 질렀다. 사나이는 그야말로 뱀이나 밟은 것처럼 기겁을 하고는 철수를 보자 이내 한 손을 머리로 올리고 꾸벅꾸벅 절만했다. 지금 한 사내가 대문 틈으로 집안을 살펴보는데요. 철수네 집인 것 같죠. 철수가 돌아오다 웬 놈이야? 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아마 누가 무엇 때문에 철수네 집을 살펴보는 것 같은가요? 맞아요. 엿장수가 지금 나미를 보고 싶어 해서 철수네 집 대문을 기웃거리면서 그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나미에 대한 관심으로 계속해서 지금 엿장수가 마을을 철수네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뱀이나 밟은 것처럼 직유법, 여기 직유법이 상당히 많은데요. 뱀을 밟으면 깜짝 놀라겠죠. 뱀에 물리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깜짝 놀란 엿장수의 모습을 뱀에 빗대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직유법입니다. 무엇을 훔치려고 노리는 거야? 아니올시더. 저 댁의 강아지가 헤헤.
강아지가 어쨌단 거야? 예, 저 아니 올시더 헤헤. 연신 허리를 꾸벅거리고는 비슬비슬 달아나 버렸다. 그놈 미친놈이군 했을 뿐 그 사나이가 엿장수인 줄 철수는 몰랐다. 지금 무엇을 훔치려고 노리는 거야? 라고 지금 철수가 엿장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해하고 있는 부분인 거 아시겠죠? 철수는 엿장수를 도둑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엿장수는 지금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자기가 남이를 보고 싶어서 철수네 집 대문을 기웃거리고 있는데 그것을 들켰잖아요. 그래서 저 되게 강아지가 그랬지만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횡설수설하는 거기 때문에 강아지가 어쨌다는 거야? 라고 하니까 또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당황해하는 엿장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밤이면 개 짖는 소리가 요란했고 그런 밤이면 마을 사람들은 안방 문을 꼭꼭 걸어 닫았다. 어떤 사람은 철수네 집 단밑에서 도둑놈을 보았다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길목에서도 보았다고들 했다. 개울 빨래터에서도 보았고 동네 우물가에서도 보았다고들 했다. 그러나 막상 도둑을 맞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건만 마을에서는 도둑 소문이 자자한채 달도 바뀌고 제비 올 무렵 어느 날 저녁에 우연히도 남이 아버지가 찾아왔다. 밤이면 개 짖는 소리가 요란했다라는 얘기는 동네에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다는 얘기니까 그 모르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엿장수겠죠. 남이를 보고 싶어하는 엿장수가 지금 밤에 이 마을에 출입을 하고 있다는 거 추측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엿장수가 밤에 남이를 보러 왔어 이렇게 안 하고 개 짖는 소리가 요란했어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철수네 집 단밑에서 그리고 길목에서 빨래터에서 동네 우물가에서 도둑놈을 봤다. 도둑놈은 동네 사람이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 지금 누군가 왔다는 이야기니까 엿장수를 지금 도둑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철수네 집 단밑에서 또 길목에서 개울 빨래터에서 동네 우물가에서 모두 엿장수가 나타난 장소, 출연한 장소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남이를 보고 싶어 해서 철수네 단밑에서도 아마 만났을 것 같고 길목에서도 보고 개울 빨래터에서도 보고 동네 우물가에서도 만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도둑 맞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더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렇게 달도 바뀌고 달이 바뀌어서 제비 올 무렵이래요. 초봄에서 제비 올 무렵, 그럼 음력 3월 3일이면 양력으로 4월이기 때문에 봄이 한창일 때. 근데 그날 우연히도 남이 아버지가 찾아왔다라고 해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새로운 인물의 출현은 항상 새로운 사건을 예고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전개 세 번째인데 전개 세 번째에서는 남이를 보기 위해서 마을과 철수네 집을 기웃거리는 엿장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엿장수의 행동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심리나 성격을 살펴보자면 남이가 화를 내도 엿장수는 머리만 벅벅 긁고 희죽거리잖아요. 순박한 그리고 또 남이에 대한 호감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고 남이가 사라지자 남이가 들어간 문 쪽을 바라보고 영희와 윤희에게 큰 엿조각을 주는 것 남이에 대한 호감, 관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일찍 와서 아이들과 놀다 가고 어떤 날은 벙글거리고 어떤 날은 벙어리처럼 앉았다가 가고 남이가 사는 집을 들여다보다 들키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남이를 만나고 싶어하고 남이를 만나면 기분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좋지 않고 엿장수의 어수룩함도 드러나고 남이 이를 좋아하는 심리도 드러나고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인초견 조끼를 입었다라는 거 남이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엿장수의 심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초봄에는 남이에게 반한 엿장수가 마을을 한창 드나드는 모습이 드러났고 지금 끄트머리에 제비 올 무렵 봄이 한창일 때는 남이 아버지가 찾아옴으로써
새로운 사건을 예고하고 있는데 두 사람의 사랑에 위기가 닥쳐올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위기와 절정 부분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